안녕하세요. 제이비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오늘은 대한금속하고 서암기계공업이 3차 수익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브리핑으로 오늘 일봉 추세 박스가 변화가 있었던 6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로 추천 종목이 차트 분석에 대한 후원 보상 컨텐츠 운영 중에 있고요.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하실 분들 성함하고 전화번호, 이메일하고 카톡 JB클래스 소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 아니신 분들 중에서 종목 분석 원하시는 분은 한 종목대 후원금 2만 원으로 분석해 드리는데 오랫동안 한 종목에 물리신 분들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시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 상단인 3230 바로 근접한 3224.64에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0 언저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87.77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오른 종목이 414개 종목 중에 4종목이 상한가 같고요. 반면에 딱 절반 정도의 426 종목이 내려갔고 코스닥은 오랜만에 올라가는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수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서요. 그렇게 크게 많이 간 종목은 없습니다. 상한가도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이 오늘 1조 1249억을 팔아치웠고요. 그것을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이 받아주는 형태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가 많았습니다.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3차 수익 구간 도달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한금속입니다. 대한금속 오늘 오랜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11% 정도 올라갔고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 박스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월봉 박스가 상단이 3,910원인데 그걸 넘어서서 있죠. 예, 주봉도 마찬가지고 일봉도 밑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인 5,300원을 넘어서 이제 2차 목표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얘는 지금 이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선이 6,000원에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지금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드시 이것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오랫동안 5,500원에 물리셨다고 댓글 다셨던 분이 계셨는데 처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은 장기선을 넘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지만 일단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28.44% 올랐고요. 현재가는 27.77,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2차 목표가도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수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한기계공업입니다. 오늘 서한기계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피레침을 쌌습니다. 오늘 최고가 7,080원까지 올랐고요. 그러나 완전히 밀려갖고 6,350원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2차 수익 구간 때 제가 말씀드린 30%씩 팔아야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달라지고요. 굉장히 이것이 이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현재가를 보게 되면 지금 6,350원으로 끝났는데 이게 지금 일봉 박스가 6,350원을 올라주면서요. 디지털 대성의 어제 모습하고 비슷하죠? 예, 이게 밑에다가 위로 올라와고 지금 현재가를 받쳐주는 모습이죠. 만약에 이걸 깨게 되면 6,120, 6,020, 더 나아가서는 5,665로 빠질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매매법이 달라요. 근데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 5,665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6,020원이 기준선으로 잡아준 건데 사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5,665원을 양봉 지지를 했기 때문에 주봉으로 그래서 위로 가는 중에 있었어요. 이렇게 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7,190원에 3% 이내잖아요. 7,080원이면 어찌됐든 그거를 찍고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다시 여기 장기선인 5,665원 이게 연동되는 선이거든요.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지금 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한 방에 이제 피르침을 찍고 와갖고 서서히 가갖고 위에서 이렇게 대한금속처럼 이렇게 서서히 가면 좋은데 얘는 올라갔다가 이미 내려와서 얘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앞으로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지지선이 6,120, 6,02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위로 다시 갈 확률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피레침을 쌌으니까 거기서 또 물린 사람들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좀 무겁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3차 수익 구간 도달한 종목이고 17.60 그리고 목표가 1차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에선 있잖아요. 7,190원을 넘기게 되면요. 2차인 7,6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는데 내일 일단 음봉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넘긴다 그러면은 아까 그 7,190원 선을 3% 이틀 연속 양봉, 일봉 기준으로 볼 때 이틀 연속 양봉으로 3%를 장악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주봉으로 5%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SC 엔지니어링, 오늘 SC 엔지니어링은 제 예상보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SC 엔지니어링이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저께 주봉 박스 하단인 4,200원을 찍었잖아요. 예, 여기 4,2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찍으면 다시 위로 간다. 예, 그래서 5,110원을 향해 가는데 지금 일본 박스 바뀌신 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4,110원이었는데 이게 리버스 돼서 4,700원으로 뒤집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어쨌든 단기로 볼 때 단기 일봉 추세 박스 하단에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단기로 볼 때는 추세 하락 중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안에 들어가 주고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주고 예, 이 박스 일단은 여기 일본 박스 안에 들어가 주고요. 이걸 뚫어줘야 위로 갈 수 있을 텐데 정말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양봉을 그려주냐 음봉을 그려주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C 엔지니어링. 예,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PC 오늘 완전히 누구 말씀대로 후덜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게 그 일본 박스가 이틀 전에 15,400원으로 올라올 때 이미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밑에 그 장기선이 15,100원하고 주봉 추세 박스선 상하단이 거의 겹쳐 있잖아요. 14,600원, 14,800원이라서 좀처럼 안 뚫을 줄 알았는데 오늘 13,950원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일본 박스 14,200원을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딱 걸쳐서 끝난 느낌이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얘는 내일 볼 때 종가 기준으로 14,200원 깨면요. 일단 12,750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깨게 되면은 얘는 매도 포지션을 봐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60일선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요거를 받쳐주고 이전에 보면 다 받쳐줬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다 맞춰줬는데 오늘 그냥 한 번에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1,100원 이상 3%를 장악했었고 그때는 일봉 박스도 요 밑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가 뻥 뚫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서 사실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대성을 보면은 일단 얘는 어저께 8,210원을 받쳐줬잖아요. 오늘 또 이 박스가 뒤집어져 갖고 8,4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박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가격도 지금 8,190원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추세 박스 하단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인데다가 주봉상으로 볼 때도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미 한번 8,600원 이상 갔다 왔기 때문에 위를 찍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일단은 얘는 문제가 뭔가 하면 7,880원을 찍고 지지를 받아서 다시 반등을 할까 아니면은 이게 빠져갖고 요 밑에까지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사실 얘 같은 경우는 61선이 여기 8,100원 언저리에 있어갖고 얘가 좀 얘에서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보면은 8,000 여기 주봉 61선에서 지금 받아주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주면 훨씬 편해지고 나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대성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8,210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물망 차트 상으로 볼 때는 요 밑에까지 밀릴 수 있잖아요. 거의 7,600 여기가 7,880원, 7,900원 거의 장기선하고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지금 요 위에 그물망 위에 선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꼬리 밑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몬입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시세를 주고 나서 오늘도 이렇게 2% 정도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가 본격 추세 상승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그 주봉이 양봉으로 이번 주 주봉의 몸통을 위에서 그린다면, 몸통보다 위에서 그린다면 얘는 본격 추세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미 2차 수익 구간 갔다 온 친구고요.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요 일봉 추세 박스가 8,110원, 8,210원이었는데, 이거 바뀌었습니다. 8,96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좀 밑에를 찍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960원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120분봉선도 8,210원, 상단이 8,210원이었는데 8,480원으로 올라와서 얘를 지탱을 해주고 밑에서 에너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8,450원을 이틀 연속 양봉으로 지지를 하면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안 돼 있잖아요.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 정도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 10% 이내로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겠냐. 즉 3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한 300 정도?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분석 요청 종목 중에 무림 SP라는 종목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 목재 카테고리고, 아트지나 이제 그 벽산지나 뭐 특수지 이런 거 인쇄 용지를 생산해서 국내외에 팔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일단 그런 회사고요. 뭐 하는 회사인가 봤는데 그런 회사였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면 지금 월봉 박스는 저 밑에 있어요. 1870원, 1910원. 그러면 얘는 단기에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건데, 최근에 많이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년 전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돼 갖고 6, 5, 4, 3, 2, 1. 1월 달에 최고를 찍었네요. 5,200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예. 그러나 내려가고 있고 저번 달에도 음봉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추세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얘 지금 월봉 박스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고점이 5,200원인데 지금 3,520원까지 내려왔으면은 거의 한 3, 40%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가가 3,520원으로 오늘 끝났는데 지금 일봉 박스는 거의 수렴이에요. 굉장히 얇아졌죠? 3,450원이 상단이고 3,435원이니까 거의 세 틱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가가 3,520원이니까 이거보다 약간 위에 있고요. 문제는 근데 주봉 박스 밑에 있다는 거. 3,535원이 주봉 박스 하단인데 요 밑에 있으니까 일단 얘는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일단 3,535원을 주봉 양봉으로 지지를 해서 넘어가 줘야 되고요. 최소 5%는 지지를 해줘야 3,905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밑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한 게 뭔가 하면, 일단 일봉 박스는 3,450원, 3,435원인데 요거를 깨게 되면은 밑에 장기선이 3,925원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일봉 그 이 차트하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선이 다 위에 있어요. 얘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주봉은 저 밑에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50원 떨어지면 1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장기선까지 떨어지면은 20%나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굉장히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450원, 3,435원, 요거 3,435원을 일단은 현재 진행형으로 볼 때는 요게 손절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3,520원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가격에서요 3% 깨면요 파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3,535원을 장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주봉 박스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장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쉽겠냐라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래서 한번 컨센서스를 봤어요. 얘는 근데 이제 퍼가 지금 보면 업종 평균 퍼는 19배인데 현재 퍼가 지금 44.92배. 그러니까 업종 평균 퍼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BPS가 좋은 거는 일단은 얘는 좀 괜찮은 회사입니다. 재정상으로는요. 북밸류상으로. 예. 유보율이 1615%나 돼요. 3년 연속 1600%를 넘기고 있고요. 지금 BPS도 사실 지금 현 주가에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9,248원. 이 회사가 망했을 때 한 주당 건질 수 있는 가격은 9,248원. 그럼 얘는 그러면 일단은 채권자가 있을 것이고,
그죠? CB든 BW든 하여튼 신주인수커 부사채든 전환사채든 하여튼 뭐 채권이나 또 그리고 우선주가 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일단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주 사람들이 받겠지만 얘는 회사가 망해도 돈을 많이 건질 수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현금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EPS나 그 ROE가 별로 높지가 않죠. ROE가 0.86%, 보통 10% 넘어야지 좋은 회사라고 보는데 0.86.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얘네가 재무구조 좀 변화하면서 ERP 시스템도 뭐 바꾸고 해갖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매출액이 줄어든데도 불구하고요. 9% 줄었잖아요. 그죠? 전년 대비 해갖고. 근데 EPS도 계속 줄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2018년에는 5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79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ROE가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지금 뭐가 할 때 실적이 많이 개선돼 갖고 EV 에비타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로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월금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현재 수익 구조로 갈 때 8년 걸립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현금 유동이나 자산성이나 얘네가 현금 보유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적까지는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약간 뭐 고평가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사실. 근데 또 퍼만 가지고 보기에도 그래요. 그죠? 또 PBR은 또 0.39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회사는 튼튼해요. 회사는 튼튼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로 분석하면 이렇게 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모순이 되는 부분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트로 본다면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추세를 파악하잖아요. 추세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뭐 이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모든 주식은 안팎마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얘는 추세상으로 볼 때 지금 스토퍼를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6월달에 지금 양봉을 그려가고 있으니까 단지 이제 요거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거를 깨게 되면은 2,900원까지 떨어지니까 20% 정도 더 내려와서 지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찌됐든 3,535를 넘겨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주봉도 이제 바뀌어요. 이 주봉 추세 박스도 바뀌긴 하지만 그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현재 모습으로 볼 때 이렇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에 사셨는지 평균 단가를 알면 더 설명을 드렸을 텐데 뭐 어찌됐든 이런 위치에 있다는 점은 아시고 이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 시 체크사항이 월봉이 양봉인지 보셔야 되고요. 완성된 월봉 기준 지금 6월이니까 5월 거 봐야 되죠. 하나 전 거. 그리고 만약에 추세 박스 월봉 추세 박스가 현재가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세 상승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 박스 위에 있다 해도 양봉이면 더 강합니다. 음봉보다는. 음봉은 어떻게 해서든 내려오는 게 좀 느리긴 하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힘이 좀 없어요. 근데 빨간색이야. 양봉이면 훨씬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이 무조건 양봉으로 끝나야 된다는 점과 기준 가격 3% 넘겨서 사시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 정도가 가장 좋겠죠. 베스트겠죠. 1% 이내가. 그래도 3% 이내에서 사야지 되지 그거 이상 넘기면 안 좋고요. 그리고 5% 넘길 때는 금화 차트 위치로 볼 때 일주 월봉이 차트 상단인지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매도시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도 이제 그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서암 가갖고 그분도 분명히 2차 수익 구간 이상 갔을 텐데 오늘도 좀 바쁘셨는지 못 파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피레침을 쏘는 경우는 사실 이게 또 서암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또 이게 변동이 있고 복잡해도 어떤 또 한 분은 또 아무리 변동이 심하고 그래도 뭐 30% 정도밖에 못 파셨다 그러는데 3차 수익구까지 갔으면요. 못해도 이게 3차면은 90% 팔아야 되잖아요. 못해도 7, 80%는 팔아줘야 됩니다. 예. 그게 너무 좀,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근데 항상 뭐 주식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가능하면요. 뭐 더 좀 팔 수 있으면 파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두 분 중 한 분은.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높은 수익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회원님이신데. 예, 투자는 결국 개인의 선택 책임이지만, 예, 제가 최대한 뭐 책임감을 갖고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욕심 버리시고, 연 20에서 50% 수익률 목표로 하는데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예, 우리가 한번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예, 더 잘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시드가 뭐 2천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은 B클래스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드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B클래스를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봐도 좀 그렇고요. 그런 분들은 A클래스가 좀 편할 것 같긴 하지만 2천 이상 되시는 분들은 B클래스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